굿모닝,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남이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아침은 거의 7시 넘어서도 깨어날 때도 있고요. 늦게는 8시 넘게도 깨어날 때도 있어요. 요즘은 잠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왜 이게 호르몬이 분비가 영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잠을 설쳐서 그런 걸까요? 요즘은 잠을 많이 설쳐요. 그래서 갖가지 밤에 딱히 밤중에는 좀 조심해지잖아요. 시끄럽게 하는 것도 좀 무리고. 그래서 딱히 밤중에 잠이 안 오면 참 대량 난감. 저는 잠을 잘 자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예민해져요. 잠을 잘못 자면. 그 하루가 개운하지 못해가지고 아픈 사람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도 안 좋아지고 괜히 짜증 부리고 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은 정말 숙면을 취하듯 푹 자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침은 이런 시를 읽어주시는 것 같은 이기주님의 앤솔로지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랑을 내 시간까지 이런 분이 있을까요? 자기 시간까지 쪼개면서까지 건네주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게 이런 관계인데 그런 게 참 너무 요즘은 자기 위주로만의 시간들을 물론 요즘엔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영상도 있잖아요. 영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영상을 가끔 가려서 짜증날 때도 있어요. 알았어요? 영상을 서로가 보여주세요. 그럼 이기주님의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참 너무너무 책들을 많이 쓰셨군요. 좋은 책들을. 이 감성적인 게 참 이런 분들은 좀 틀리신 것 같아요. 남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생각하시는 것도 좀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참 드넓은 바다 같은가?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있어요. 공감해주고 우선은 공감해줘야 서로가 대화가 통하죠. 공감을 안 해주면은 대화가 엉망이 되는 거죠.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일정 부분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온다.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부모가 어느새 가족이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돌봄을 받기만 하던 자식이 반대로 부모를 돌봐야 하는 시기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도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는 일이 부쩍 늘었다. 몇 해 전 가을이었을 것이다. 그날따라 여러 검사를 받느라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는 진료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병원동에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몇 분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괜한 헛기침을 해대며 질문을 건넸다. 날도 선선한데 뜨끈한 국물이 있는 음식이나 먹고 갈까요? 어머니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내 어깨를 쓰다듬으며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구나. 어머니 입술을 비집고 나온 시간이란 단어가
귀 속으로 스며들어 쉴 새 없이 맴돌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들릴 듯 말 듯 시간이라고 웅얼거렸다. 차를 몰아 이동하는 내내 어머니 말을 곱씹었다. 시간과 사랑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특히 사랑은 내 시간을 상대에게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나와 함께 보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내 일상에 침입해 시간을 훔쳐 달아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이라는 감정과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쉽네요. 참 효자인 것 같아요. 이기주님. 이기주님 응원합니다. 어머님이 꼭 나으실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사정이 있어서 할머니 댁에 맡겨진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오시는 주말 아침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숨을 헐떡이며 버스 정장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못 오신 날에도 나는 정류장 근처를 서성이며 한참 동안 사람들을 구경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리며 건네주던 따스한 손길과 온화한 미소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바다처럼 너른 품에 안기고 나서야 멈추었던 어머니를 향한 내 기다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사실들 덕분에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사랑은 때로 가장 강력한 삶의 동력이 된다. 사랑에서 도단함으로 힘으로 우린 세월을 살아낸다. 사랑 덕분에 힘겨운 순간에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너무 마음이 와닿네요.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하고 그 사람을 사랑을 느꼈을 때 정말 무한한 그런 뭐랄까 기쁨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웃음이 넘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 저도 첫사랑을 정말로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첫사랑 때도 너무 좋아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다 해드리고 싶고 그랬는데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런 말이 나오네요. 갑자기.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은 한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방패막이 될 만한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랑은 핑계를 댈 시간에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 사랑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군요. 안 하면 되죠. 그쵸? 사람이 싫어하는 걸 굳이 하면서까지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변명이고 좀 조잡해 보이지 않나요? 그럽시다.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사랑이니까. 진실이라는 거울. 우린 진실이라는 커다란 거울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각자 유리한 입장에서 바라본 뒤 내가 진실을 알고 있어 라고 힘주어 말하곤 한다. 깨지기 전 온전한 상태의 거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말이다. 저는 요즘에 거울을 많이 봐요. 모르겠어요. 전에 거울을 잘 안 봤던 것 같은데 갑자기 거울에 많이 보게 돼요. 얼굴을 주름살도 많아지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년 되면 또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됐어요. 이 그림 너무 좋아요. 이래본 지가 언제적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저는 정말로 뜨겁게, 정말로 아깝지 않은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뭐 너가 잘해드니 내가 잘해드니 그런 것보다 그냥 서로를 정말 아끼는 거 있잖아요. 소중히 여기는 거. 정말 자기가 아끼는 것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퇴색되지 않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젊을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니까요. 후회하지 않은 사랑을 위해서. 둘만이 여행. 우린 사랑에 이끌리게 되면 황량한 사막에서 야자수라도 발견한 것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다가선다. 그 나무를 상대방을 알고 싶은 마음에 불이 나게 뛰어간다. 그러나 둘만이 극적인 여행이 대단원이 막을 내리는 순간 서늘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내 발걸음은 내가 아닌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역시 사랑의 씁쓸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 너를 알고 싶어 시작됐지만 결국 나를 알게 되는 것. 어쩌면 그게 사랑인지도 모른다. 씁쓸하네요. 나를 알았다는 것. 나를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난 뛰어나, 나는 괜찮아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더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멋진 모습을 그런 외향적인 것만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외향적인 게 아니라 내향적인데 자꾸 외향적으로만 가는 그런 마음은 왜일까요? 되돌아보게 되네요. 사람, 사랑, 삶. 어제는 노트북을 켜고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삶을 쳤다. 그러고 보니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삶이 된다. 몇몇 언어학자는 사람, 사랑, 삶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본류를 만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세 단어 모두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했다는 것이다. 세 단어가 닮아서일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에 끼어들지 않은 사람도 없는 듯하다. 삶의 본질에 대해 우리 다양한 해석을 내놓거나 음미하기를 좋아한다. 해밍웨이는 인간은 파괴될 수 있으나 패배하지 않는다고 했고 어느 작가는 작은 인연과 오해를 풀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읊조렸다. 우린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영화 대사도 한 번쯤 되새길 만하다. 나는 어렵게 이야기다 보다 사람, 삶이 이 세 단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말하고 싶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 사람이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너무 어울리는데요. 사람, 사랑, 삶. 정말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로. 이기준님은 정말로 사랑을 정말로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사랑은 때로 자랑이 될 수 있다. 우리 사랑은 사람의 존재를 구태여 감추려 하기보다 은근하고 고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 사랑스럽다는 말은 자랑스럽다는 말과 꽤 많은 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한다. 사랑은 때로 자랑이 될 수 있으며 누군가를 자랑하려는 마음에는 어느 정도 사랑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내 생각은 언젠가 TV에서 방송인 이상벽 씨와 연로한 모친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더욱 굳어졌다. 상벽아, 내가 죽지 않고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서 가끔은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어머니 그런 말 마세요. 내 친구 중에 이렇게 정정한 어머니야 오순도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왜 한숨만 나올까요? 그런 사랑이 오늘은 어머니에게. 저도 엄마와 예전보다는 더욱더 전화로 많이, 참 이상하죠? 전화로는 정말 다 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사람이 그래요. 막상 보면은 전화로 얘기한 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막상 보면은 잘해 주려고 했다가도 막상 보면은 서로의 뭐 그런 다른 그 부분이 생기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딸인데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꾸 어린 나이 취급할 때, 그래도 "엄마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그래도 엄마에게는 딸이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 거죠. 그걸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많이 연로하신, 우리 엄마도 많이 연로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데 자꾸 만나기 전에는 전화로는 정말 정말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만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요즘에는 더욱더 많이 느껴요. 많이 보고 싶은데 정말 이 코로나는, 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심란해지고 강팍해지고 또 무서워졌어요. 어떨 때는 사람을 이렇게 부딪히기도 무서워요. 화낼까 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고 서로 감정을 이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뭐. 그래도 굳이 그러기보다는 서로 연락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저는 한 번 본 사람들은 꼭 알고 싶고 연락하고 싶어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굳이 싫어한다면은 그렇게 다가서지 않는 게 상책이죠 그게. 어른다운 그 부분이죠, 성숙한 사람이라면. 근데 저는 치근대기를 잘해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저에게도 좀 관정적인 사람이 저를 많이 봐달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제 성격에. 사람에게 많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게 욕심이 많아서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많이 내려놓아야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주의 충돌. 각기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다른 우주의 충돌이다. 충돌은 두 주체가 서로 맞부딪히고 맞서는 것이다. 마찰을 일으킨다. 갈등을 나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내뱉은 "내가 당신을 이해할게요 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완벽히 뿌리내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오히려 갈등과 다툼질 앞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실을 업신여기지 않을 때 오해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리고 그 순간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의 싹이 돋아날지도 모른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일. 살아가면서 우린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와 문자 한 줄 때문에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끝내 헤어진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러기만 할까? 헤어짐의 과정에서 복귀에 돌이켜보면 우린 되게 마음 때문에 멀어지는 듯하다. 고정되지 않은 채 쉴 새 없이 생선과 소멸을 거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글이 동사 극다에서 파생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글쓰기는 긁고 새기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글은 여백 위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다. 머리와 가슴에도 새겨진다. 마음 깊숙이 꽂힌 글귀는 지지 않는 꽃이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는다. 때론 단출한 문장 한 줄이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주기도 한다. 지지 않는 꽃. 마음 깊숙이 꽂힌 글귀는 지지 않는 꽃이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는다.
때론 단출한 문장 한 줄이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주기도 한다. 저도 꽃을 무척 좋아해요. 근데 꽃을 안 줘요. 꽃을 단순히 시들면 버리는 그 단순한 생각을 하니까 사실 먹으면 먹지를 말아야죠. 먹으면은 또 뭐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꽃을 저에게 많이 주세요. 저는 꽃을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그 움츠렸던 마음이 활짝 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저에게 많이 꽃을 선물해요.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또 꽃도 좋아야 해야 그 사람이 근데 자기가 싫어야 한다고 안 준다는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싫어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도 참 그것도 괜찮은 그런 생각 아닐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소중한, 우리 아지를 위해서 산책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산책 어떠세요? 함께 산책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좋은 시간, 오늘도 소망을 그분께 두고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화이팅!